네, 이제 방광과 요도로 왔습니다. 방광과 요도에 있는 평활근은 진짜 고마운 존재거든요. 여기 평활근이요, 제대로 일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. 소변 배출을 조절해 주거든요. 시도 때도 없이 소변이 계속 나온다고 상상을 해보세요. 우리 어떡해요? 밖에 나가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겠어요? 힘들겠죠. 그 힘듦을 해소해 주는 게 바로 이 방광과 요도의 평활근입니다. 방광의 구조부터 먼저 볼게요. 여기 골반 안 바닥 쪽에 있는 근육성 주머니라고 돼 있어요. 이 방광 주머니, 이 오줌 주머니죠. 이 주머니 자체가 그냥 근육이에요, 근육. 그리고 이 근육이 그냥 한 층짜리 근육이면 좀 그렇잖아요. 왜냐면 여기 소변이 최대용적이 700에서 800ml라는데 이 정도의 소변을 담으려면은 얘가 근육이 너무 약하면 그냥 축 늘어져 버리거나 뭔가 이게 쉽게 찢어져 버리거나 손상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소변 얘네들이 충분히 여기 당겨져도 너끈하게 이걸 딱 버티고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근육이 튼튼한 3층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이게 현미경 그림인데 이 정확한 명칭은 뭐 까먹으셔도 돼요. 네, 머릿속에 넣지 않으셔도 돼요. 그냥 3층이라는 것 정도만. 근육이 여기 1층, 2층, 3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아주 튼튼한 근육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소변이 꽉 차도 문제가 없는 아주 튼튼한 오줌 주머니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. 모두요. 여기 보시면은 또 중요한 게 요도 조인근이에요. 그래서 요도 조인근이요. 이 요도 조인근이 고장나면은 우리가 화장실 가기 전에 소변이 줄줄줄 셀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요실금이 생기게 되는 게 이 조인근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요실금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중 잠금 장치로 돼 있어요. 먼저 안쪽에서 한번 조여주고요. 그다음 바깥쪽에서 한번 조여줘요. 이렇게 안전장치까지 돼가지고 소변을 모아서 우리가 화장실에 도착할 때까지 그 소변이 나가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고마운 근육이 방광의 평활근입니다. 소변을 보게 된다는 거, 화장실에 가고 싶어 라는 느낌을, 그 신호가 와서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배뇨를 하는 행위까지 이어지는 그 작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이 그림이거든요. 방광이 채워지는 동안에는요, 교감신경이 배뇨근을 이완시켜요. 배뇨근, 이 방광 주머니의 근육 있죠. 이 근육을 이완시켜요. 얘가 수축하면은 어떻게 돼요? 여기가 좁아지면서 모일 수 있는 소변의 양이 줄어들잖아요. 그래서 많이 모이라고 이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 모이는 동안에 세면은 안 되니까 이 속요도 조인근이랑 바깥요도 조인근은 수축을 시켜줘요. 꽉 붙잡고 있도록, 수도꼭지 잠그도록 수축을 시켜주는 거예요.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보라색이 교감신경이거든요. 교감신경이 어디로 이렇게 연결돼 있죠? 이 배뇨근에 채워져 있죠. 그러니까 이 배뇨근은 교감신경이 조정하는 부분인 거예요. 또 어디요? 속요도조인근. 배뇨근이랑 속요도조인근은 교감신경이 조절을 해요. 컨트롤하는 부분이고 바깥요도조인근은 이거 초록색으로 연결돼 있죠. 푼달 러브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채성신경이 조절을 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조절하는 배뇨근이랑 속요도조인근은 우리가 힘줘 한다고 힘이 주어지나요? 힘 풀어 한다고 힘 풀어지나요? 아니요. 이거 우리 의지랑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. 근데 바깥요도조인근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부분이에요. 만약에요, 이 바깥요도조인근이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움직여지게 된다면요,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이 바깥요도 조인근을 이완을 시켜야지 소변이 나올 수 있잖아요. 이걸 수축을 시키면서 우린 소변을 참는 거잖아요. 우리가 의식적으로 배뇨를 하고 배뇨를 참는 그 행위를 못하게 되겠죠. 교감신경은 자율신경이니까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니까요. 근데 다행히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. 네, 이 바깥요도 조인근이요. 소변이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. 이걸 참는 거.
그거는 우리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. 너무 감사한 일이죠? 네, 책성신경으로 이 바깥요도 조인근이 조절을 하게 됩니다. 그다음에 가득 차면 나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요. 이 방광벽에 보면은 뻗침 수용기가 있어요. 뻗침 수용기 이거는 스트레치 리세트라고 해요.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감지하는 거예요. 소변이 차면 찰수록 이 근육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. 근데 어느 정도 늘어나면은 이제 내보내야 돼요. 더 늘어나다가는 이게 찢겨질 지경이에요. 얘가 찢어질 때까지 소변이 계속 차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상태를 감지하는 거죠. 이제 적당해, 내보내라는 게 이게 얼마나 근육이 늘어나는가로 그 상태를 감지를 하는 거. 그래서 뻗침 수용기예요. 이름이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만 늘어나야 돼, 내보내야 돼. 이 신호를 어디로 보내냐면은 척수 신호로 전달을 해요. 그럼 척수를 따라서 어디로 가요? 뇌로. 척수로 신호가 전달이 됐어요. 더 이상 늘어나면 큰일 나. 빨리 이제 배출을 해야 돼. 그러면은 부교감 신경으로 그 신호가 여기 방광으로 보내는 신호가 전달이 돼서 방광에서 이 배뇨근 방광을 감싸고 있는 이 근육이 수축을 해요. 그러면 이 공간이 줄어들면서 이 압력으로 소변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내려가려면 얘가 문 열어줘야 되죠. 첫 번째 수도꼭지 열려야 돼요. 송요도 조인근이 이완이 돼요.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이 바깥 요도 조인근을 이완을 시키면서 시원하게 볼일을 보게 되는 거죠. 네, 이 부분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, 네, 이 소변을 참지 못하고 배출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의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함으로써 요실금을 예방하죠. 그래서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? 바로 이쪽의 근육을 이 요도 조인근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운동인 거예요. 그래서 소변을, 이 근육을 어떻게 느껴서 운동을 하나요?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. 가장 쉬운 방법, 이 근육을 느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, 소변을 보다가 끊어보는 거예요. 그때 움직여지는 그 근육의 움직임, 그걸 기억해서 평소에 기억이 날 때마다, 틈이 날 때마다 그 근육을 계속 힘을 줬다 뺐다, 힘을 줬다 뺐다 하는 운동이 바로 케겔 운동인 거예요. 그래서 참아야 할 때는요, 어떻게 돼요? 똑같이 이제 안 돼. 늘어날 대로 늘어났어. 뻗침 수용기가 신호를 보내죠. 어디로? 뇌로 보내요. 척수를 통해서. 그런데 그러면 이 뇌교의 배뇨중추가 자극이 되는데 여기서 곧장 알았어 하고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배뇨근으로 신호를 보내면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.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요. 이때 대뇌 피질이 개입을 해요. 잠깐만, 지금 상황 보니까 얘 아직 화장실 못 갔어. 참아야 돼. 조금만 더 참자.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. 네, 과민성 방광에 효과적인 에센셜 오일에 대한 연구가 가지고 왔거든요. 과민성 방광이라는 건요, 방광은 원래 어느 정도 차야지 그 요일을 그러니까 이 소변이 마렵다는 그 느낌을 뇌로 보내서 우리가 화장실에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. 근데 이 과민성 방광은 방광의 소변이 얼마 차지도 않았는데 계속 화장실 가야 돼. 그 신호를 뇌로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쉬도 때도 없이 화장실 가게 만드는, 화장실을 갔다 와서도 계속 불편하고 뭔가 덜 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나게 하는 게 과민성 방광이거든요. 근데 이 과민성 방광의 에센셜 오일 중에서, 아로마 세라피 중에서 일랑일랑이 효과가 있는가라는 연구를 했어요. 근데 이거는 여기 이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끼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. 렛하고요. 네, 쥐죠. 단골로 등장하는 실험쥐.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가 이거래요. 과민성 방광을 치료하는 데 쓰는 약이 항콜린제인데요. 항콜린제라는 거, 이것도 제가 신경조직과 아로마 세라피에서 설명을 드렸거든요. 그래서 이 약에, 이것도 이제 교감신경, 부교감신경의 작용과 관련된 약이에요. 그래서
네.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이거는 신경조직과 아로마 세라피 네, 들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. 이게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거든요. 항콜린제가 부작용이 많다는 보고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죠. 그래서 뭔가 이 약을 대체할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저것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. 근데 동물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이요. 항콜린제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. 그래서 얘가 이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이 과민성 방광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이 어떤 기전에 의해서 일어나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비정상적으로 방광 평활근이 수축하는 걸 완화시켰대요. 그러니까 방광 평활근은 이게 방광에 소변이 어느 정도 찬 다음에 내보낼 때 수축이 돼야 되잖아요. 방광에 소변이 차는 동안에 평활근은 이완이 된 상태로 있어야지 편안하게 소변이 모일 수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소변을 요의를 느끼지 않다가 이게 일정 정도 찬 다음에야 요의를 느끼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조금 찼는데 그때마다 계속 화장실 가고 싶어 이렇게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일상생활에 상당히 지장이 초래될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거 치료하려고 약도 먹게 되는 거고요. 근데 평활근이 그 정상적으로 소변이 찰 때까지 찰 만큼 편안하게 이완이 된 상태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이 불편한 느낌,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고 싶은 이 느낌을 우리는 좀 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작용을 이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이 해주더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. 네,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연구였어요. 네, 여기까지 해서 이제 평활근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심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